네, 다음은 위장관외과 권인규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강승현 선생님의 콘셉트 앤 매니지먼트 오브 인테로키타니스 피스툴라에 대한 발표 있겠습니다. 저는 외과 3년차 강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 위장관외과를 돌고 있고, 제가 오늘 발표할 토픽은 노송 권인규 교수님 지도하에 컨셉트 매니지먼트 오브 엔테로큐테이너스 피스툴라이고, 짧은 케이스 2개를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툴라란 점막 사이 상피 간의 비정상적인 연결로 생긴 트랙을 의미하고, 엔테로큐테이너스 피스툴라는 위장관 피부 사이 생긴 피스툴라를 의미합니다. 발생 원인 중 75에서 85%는 이아트로제닉하거나 수술 후 합병, 즉 퍼포레이션, 배액관의 부적절한 삽입, 아나스토모시 리키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15에서 20%로는 IBD, 라디에이션 인테라이티스, 다이버티클라이티스 등등이 있습니다. 엔테로큐테이너스 피스툴라의 임상적 양상으로는 대부분 비상성적으로 수술 후에 회복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너럴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 소견이 대표적이고, 온도가 셀룰러이틱하게 변하면서 앱세스 엑세시브 드레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스툴라의 치료에 필요한 위치나 트랙을 알기 위한 영상검사로 피스툴로그램이나 CT가 사용되고, 피스툴로그램에서 바륨이 위장관 내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키지되면서 복강 내 인플레메이션 일으키게 되므로 요즘은 금기가 되고 있고, 대신 요즘에는 수용성 요오드와 조영제로 흔히 알려진 가스트로그라핀을 사용합니다. CT로는 조영제 검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가적인 정보를, 특히 앱세스 유무, 페리토나이티스 유무 같은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같이 쓰이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스트로그라핀을 마시고 찍거나 피부에 있는 피스툴라 트랙으로 직접 조영제를 넣고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툴라는 다양한 분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해부학적, 배출되는 액체의 양, 병인적 요소 등 3가지의 분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분류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 폐쇄율과 예후, 그리고 수술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계획하는 데 알아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분류법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피스툴라의 특성과 환자에게 미치는 임상적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로 해부학적 분류로는 익스터널, 인터널 2가지고, 익스터널은 트랙이 위장관과 피부 사이에 발생한 경우를 얘기하고, 인터널은 위장관과 다른 내장기관, 복막 등의 연결성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둘째로 피스툴라를 통해 배출된 아웃풋의 양을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 이상이면 하이 아웃풋, 200에서 500 사이면 인터미디에이트 아웃풋, 200 미만이면 로우 아웃풋으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 분류법인 병인적 원인에 따른 분류는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벤션 또는 수술적 치료 없이 피스툴라가 저절로 막히면 이를 스폰테니어스 피스툴라 클로저, 자발적 누공폐쇄라고 합니다. 뒤에서 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엔테로큐테이너스 피스툴라는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스폰테니어스 클로저를 기대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이것이 잘 일어난 요건들과 일어나지 않는 요건들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라테랄 피스툴라인 경우, 피스툴라 주변 앱세스가 있는 경우, 디스탈 옵스트럭션이 있을 때, 피스툴라 지름이 1cm 이상, 길이가 2cm 미만으로 짧은 때 등이고, 또한 하이아웃풋 피스툴라가 잘 동반되는 위 12지장 트랄지 인대 또는 일리알 누공의 경우에는 자발적 폐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캔서,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 과거력, 염증성 장질 IBD, 스테로이드 사용력 등이 있고, 이물질, 특히 메쉬나 비흡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거하기 전까지는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엔테로큐테이너스 피스툴라의 컴플리케이션은 크게 3가지인데, 하이아웃풋 피스툴라로 인해서 플루이드나 일렉트로 임밸런스, 마이뉴트리션이 생길 수 있고, 가장 큰 모탈리티 컷을 야기하는 것은 인터앱도미널 인펙션으로 인해서 sepsis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엔테로큐테이너스 피스툴라의 경우 이런 합병증을 막고 환자의 모탈리티를 막기 위해 3단계의 치료를 하게 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빌라이제이션, 두 번째 스테이징 앤 서포티브 케어, 세 번째로 데피니티브 매니지먼트입니다. 첫 번째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처음으로 환자의 그 피스툴라를 진단하고 발견한 뒤에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단계로, 인펙션 소스가 된 앱세스 피스툴라를 드레인하고 항생제를 쓰면서 sepsis 컨트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플루이드 보충을 하고 전해질 교정, 그리고 TPM 보조요법을 하면서 환자의 급성 단계 치료를 하고 안정화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로어아웃풋 피스툴라의 경우에는 인터랩 피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징 앤 서포티브 케어는 sepsis 컨트롤과 드레인이 된 후에 환자의 컨저베티브 케어를 하면서 스폰테니어스 클로저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환자가 오랜 금식 기간을 하게 될 경우에 TPN이나 엔테럴 피딩을 보조로 하면서 피스툴라 아웃풋을 줄이기 위해 로페라마이드 같은 디스모틸리티 드럭이나 옥트레오타이드를 같이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개월 이내로 스폰테니어스 클로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컨트롤드 피스툴라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시고 이 시기에 컨트롤드 피스툴라란 엔테로큐테너스 피스툴라인데 sepsis 없이 로컬라이즈 인펙션 없이 인테스티널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드레인되어서 이아트로제닉한 드레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피스툴라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술 전 널 해모막이나 폴리조오데노스토미 혹은 PCD 등으로 상황에 맞게 드레인하면서 sepsis가 진행되지 않게 인트라페리토니얼 컨타미네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스폰테니어스 클로저가 된다면 드레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토탈 가스트렉토미 B1 빌로스 1을 한 뒤에 생긴 익스터널 하이어프 피스툴라에서 인터벤션으로 PCD를 넣고 2주 뒤에 스폰테니어스 클로저가 된 케이스이며 피스툴라 트랙이 보이나 2주 뒤 확인한 어퍼지아이 스터디에서 피스툴라 트랙이 스폰테니어스 클로저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트라우마틱 듀오데널 퍼포레이션 수술 후에 생긴 익스터널 하이어프 피스툴라에서 여기서도 앱세스 캐비티 피스툴라 트랙이 보이나 PCD 드레인 후에 스폰테니어스 클로저가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데피니티브 매니지먼트로 6주가 지난 뒤 클로저가 안 됐다면 수술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심플 클로저 수술은 항상 재발하므로 피스툴라 트랙 익시전, 세그멘탈 익시전, 리아나스토모시스가 필요하고 수술이 아닌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는 요즘은 엔도스코픽 세라피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커버드 스텐트를 피스툴라가 위치한 곳에 넣거나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는 히스토아크릴 글루를 사용해서 피스툴라 트랙을 맞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첨부한 케이스는 가스트릭 캔서로 서브토탈 가스트렉토미 B1 시행 후에 생긴 익스터널 피스툴라에서 8주 컨저베티브 케어 후에 히스토아크릴 글루를 사용해서 트랙을 막은 케이스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엔테로큐테이너스 피스툴라의 원인으로는 포스트오퍼레이티브 악진병 쪽으로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 해부학적 배출량 원인에 따라 분류해서 예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된 후에 스타빌라이제이션, 서포티브 케어의 단계를 거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드 피스툴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레인하는 것입니다. 6주를 기준으로 스폰테니어스 클로저를 기대하고 아니라면 이 시기에 수술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레퍼런스이고 짧게 케이스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환자 모두 강남 세브란스 위장관외과에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수술 중 인설션된 해모박으로 컨트롤드 피스툴라가 유지되어 스폰테니어스 클로저가 된 케이스입니다. 77세 남자 환자분으로 하이퍼텐션 디에모이드 CBA 콜론 캔서로 수술받은 과거력 있는 분으로 건강검진으로 EGC 진단 후에 ESD 시행, 림포바스쿨러 인베이전으로 라파로스코피 서토탈 빌로스 1 시행 후에 특이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POD 5일차 퇴원하였다가 퇴원 일주일 후에 멜레나 싱코브로 타병원 응급실 내원, 아나스토모시 사이트 블리딩, GD에 슈도아누 류지모로 클리핑 3차례 엠볼라이전까지 시행하고 어퍼지아이 시리즈에서 아나스토모시 사이클릭 소견으로 본원에 전원 내려돼서 응급실로 입원한 분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컴플리션 토탈 가스트렉토미, 로아 아나스토모시를 시행하고 POD 1일차에 해모박이 바이체인지, 해모박으로 컨트롤드 피스툴라 매니지되어 컨서베티브 케어 후에 스폰테니어스 클로저 되어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환자의 수술 중 파인딩으로는 이전 서브토탈 가스트렉토미 B1 스테이터스였고 아나스토모시 사이트 스테이플러 아래 1cm의 퍼포레이션 사이트가 있었으며 주변에 인플라메이션 어데이션이 심하여 위 아나스토모시스는 불가한 상태였기에 토탈 가스트렉토미 루바이를 시행하고 이전 DJ 스토미 퍼포 사이트는 오멘토피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POD 1일차에 해모박 바이체인지가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 해모박은 이전에 가스트로 듀오데널 스토미 스탬프 주변에 들어가 있는 해모박이었고 이때 환자는 바이탈 스테이블하고 피버 없이 페리토네이트 심텀 없이 세틱 컨디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모박으로 효과적으로 드레인되고 있어서 이아트로제닉 엔테로큐테너스 피스툴라, 컨트롤드 피스툴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환자의 경과로는 중간 CRP 일레베이션이 있었으나 점점 떨어지는 양상 보이면서 라이트 해모박 양도 200 미만으로 조절되었습니다. 스탬프의 엔드 피스툴라였기 때문에 다이어트 빌드업하였으며 부가적으로 IV 안티, TPN, 산도스타틴 사용하였습니다. POD 10일차에는 CT 팔로업을 진행하였고 CT에서는 플루이드 컬렉션 없이 해모박 통해서 피스툴라 트랙이 형성된 것이 보이고 드레인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리토나이트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CT 확인 후에 POD 12일자에 해모박 ECM 어드밴스, POD 15일자에 또 ECM 어드밴스에서 스폰테니어스 클로즈가 되도록 하였으며 환자는 POD 18일자에 해모박 하루에 2cc 정도 배액되면서 가지고 태어났고 다음 주에 외래 팔로업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를 정리해보자면 이 환자의 피스출라 블루는 듀오데널 스탬프 엔드 피스출라 그리고 로어 아프 포스트 오퍼레티브 피스출라이고 스폰테니어스 클로저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 엔드 피스출라였기 때문에 sepsis 없이 컨트롤드 피스출라를 유지하며 보존적 치료 후에 스폰테니어스 클로저가 된 케이스라고 결론 질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PCD 인설션 논 오퍼레이티브 클로저로 해결된 피스출라 케이스입니다. 67세 남자 환자로 하이퍼텐션 DM CAOD 과거력 있으며 EGC로 2021년 4월 8일 라파로스코피 라디칼 토탈 가이스토미 Y 아나스토모시스 D2 다이스슨 시행하고 포스트옵 CRP 엘레베이션 피버 지속되어 팔로우합 POD 5일차 CT에서 이제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리키지 및 주변 메디아스티늄 아리아 로컬레이티드 플루이드 컬렉션 바이렉터라 플루라 이퓨전 소견 보여서 메디아스티늄 PCD 인설션 플루라 PCD 인설션 EGD로 바큐마시스 클로저 진행하였습니다. POD 17일차에 PCD 리인설션하고 스텐트 마이그레이션 되어 POD 41일차에 리인설션하였고 POD 49일차 EGD 클리핑 피브린 글로 어플라이 스텐트 리인설션 등 호전되어서 PCD 리모버라고 POD 79일차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경과입니다. 환자가 수술 후에 피부 스파이킹 지속되고 CRP 엘리베이션에서 시행한 POD 5일차 CT이며 CT에서 에소파고 제주노스토미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포스테리어 월에 디펙트가 관찰되고 7.3cm의 엑스트라룸이나 에어플레이드 콜렉션이 보였습니다. 같은 날 시행한 EGD에서도 레프트 포스테리어 사이드에 3일의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릭이 보여서 이때는 스폰지 팁을 달고 L쪽을 인설션을 하여 음압을 거는 백큐머시스 클로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날 POD 6일차에는 PCD 인설션을 하였고 환자 앱시스가 메디아스티넘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프롬 포지션에서 아이올타와 콜랩스 렁 사이로 통과할 앱시스를 펑처해서 인설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팔로우판 CT에서 PCD가 메디아스티넘 그 앱시스에 잘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때 환자가 피벌 컨트롤되며 페리톤의 심통 없어서 이아트로제니칸 엔테로키테너스 피스출라로 컨트롤드 피스출라 상태 및 엔도스코피 매니지먼트 같이 보존적 치료 지속하였습니다. POD 8일에는 버큐 어시스티드 그 엘튜볼을 리모벌 하고 스텐트 인설션을 시행하였습니다. POD 11일자 확인한 에스파고그래피에서는 릭 소견 보이지 않았고 튜브 피딩 시작하였습니다. POD 15일차에 피버 재발생하고 드레인 양이 줄어서 팔로우판 CT에서는 플루이드 콜렉션 3cm으로 다시 커지고 드레인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POD 17일차에 기존 메디아스테노 PCD 리모벌하고 다시 서프레닉으로 PCD 인설션 하였고 다시 드레인 진행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컨서버티브 케어 지속해서 팔로우판 POD 34일째 CT에서 릭 주변 콜로이드 콜렉션 보이지 않고 모스틀리 리조브드 스테이터스였습니다. 이때 POD 41일자에 EGD 팔로우파이어 마이그레이션된 스텐트를 리인설션하고 릭 사이즈 감소를 확인하였고 컨서버티브 케어 지속하다가 POD 49일자에는 기존 스텐트 리무벌 하여서 릭 확인 후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릭되는 사이트 7개 클리핑을 진행하였고 주변에는 피브리노겐 글루를 어플라이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위로 EGD 스텐트 인설션을 재시행하였습니다. 2주 뒤 팔로우판 에소파고그래피에서 릭 보이지 않았고 POD 69일자에 PCD 리무벌 시행하였으며 POD 73일째 정상적으로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OPD 팔로우판 CT이며 릭 보이지 않고 인플라메이션 소견 보이지 않는 정상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리뷰해보자면 블루는 에소파지알 로어 어프 포스트 오퍼레티브이며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어려운 라테럴 피스출라였기 때문에 PCD 인설션하고 컨트롤드 피스출라 유지하면서 논오퍼레브 매니지먼트로 엔도스코픽 스텐트 인설션, 클리핑, 피브링글로 어플라이로 힐링된 케이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스출라의 개념과 치료 그리고 짧은 두 케이스를 리뷰하는 발표였습니다.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전공이 2년 동안 경험했던 피스출라 환자들의 PCD 드레인하는 케이스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피스출라를 분류하고 위치를 정확히 알면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나스토모시스 릭이 있는 경우에 이아트로제니카게 엔테로큐테이너스를 피스출라를 만들어서 컨트롤드 피스출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 발표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현 선생님, 굉장히 많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이번 시간의 목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교훈적인 내용이라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트리션 서포트에 가장 이펙티브 있는 것 그러면 피스출라가 인디케이션인데 혹시 지금 보면 이게 로우하프 피스출라라서 다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가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공부하시면서 자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권고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좀 주시고 피스출라가 있을 때 뉴트리션 서포트가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일단은 첫 번째로 피스출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 엔테로큐테너스 피스출라를 발견했을 때 그 당시의 시기에서 첫 번째 시기에서 환자가 페리토나이스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첫 번째에서 sepsis 소견이 없고 응급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6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6주가 지났을 시점에서 제가 스폰테니어스 힐링이 안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그 피스출라의 위치를 보고 그 위치를 그 수술적 접근이 가능한 곳인지 환자의 기존의 히스토리를 판단해서 만약에 스테로이드 히스토리가 있거나 IBD이거나 예전에 뭐 레디에이션 히스토리가 있어서 아나스토모시스를 해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원인들이 되게 페이버를하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영양요법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두 케이스 모두 로아프 피스툴라였기 때문에 환자들의 뉴트리션의 페이스나 일렉트로 엠밸런스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빌드업도 잘 되었고 중심 영양요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환자분인데요. 제가 그때 2년 동안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마주쳤던 하루에 뭐 피스툴라 트랙을 통해서 3000cc가 배액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영양팀 협진을 통해서 계속 일렉트로 엠밸런스를 팔로우하고 보충 일렉트로를 계속 보충하고 TPN 동안 그냥 저희가 시판되는 그런 윤너프나 뭐 폼즈를 쓰는 게 아니라 조제 TPN을 통해서 환자의 부족한 일렉트로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TPN 요법으로 환자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기 지금 강승현 선생님이 드레인 리무벌 인디케이션에 드레인 10cc 데일리 이렇게 이하인 경우 빼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들 하시나요? 다른 교수님 어떠신가요? 권인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cc 안 들어오셨나요? 강정희 교수님 혹시 코로렉탈에서도 이렇게 피스출라 있을 때 10cc 이런 거 갖고 헤모백 리무벌 하시나요? 네, 강정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쪽은 이 아나스톰 리키지나 뭐 이런 관련된 문제가 뭐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코로나의 특징상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일리오스톰이라든지 이렇게 다이버전 할 수 있는 그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로 이제 컨저버티브하게 트리트먼트 하는 경험이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발표해 주셨던 내용은 사실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좀 보존적인 치료법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매우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모 네? 교수님 혹시 강창모 교수님 나가셨나요? 아, 진 교수님, 제가 좀 질문 좀 네네네네. 예, 제 간담치료 쪽에서도 이제 피스툴라가 생기거든요. 빌리아리 엔테릭 아나스토모시스 한 다음에 피스툴라가 생기는데, 리버 리섹션하고도 바이릭이 이게 생기는데, 저희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보다 보면 이게 계속 그리니시하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옐로우시하게 바뀌면서 드레인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컨티뉴어스와 계속 리키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린시하게 나오는데 중간에 막히면 그게 옐로우시하게 막히고 임팩트도 바일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팟 클로저의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드레인 양보다는 드레인 의 컬러가 바뀐다든지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피스라가 있으면 색깔이 계속 그리니시하게 나오는데 그 양이 좀 많더라도 그 색깔이 변하면 그게 스파테니스 클로저를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드레인 되는 그 컨텐츠의 컬러도 그 스파테니스 클로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들리시나요? 권인규입니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 절대적인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 바울 EJ 사이트나 듀오드나 스톰프 릭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양이 100cc, 200cc가 나와도 사실 6주 이상 돼서 트랙이 완전히 형성되고 나면은 사실 양이 많아도 그 트랙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드레인을 뽑아도 그 트랙이 이제 클로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드레인이야 사실 300cc 400cc 나와도 뽑아도 문제는 없는데 이런 바울 콘텐츠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컨트롤드 피스툴라가 된 상황에서는 좀 더 양이 훨씬 많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노성원 교수님 여기 들어와 계신데 경험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끄셨네. 네, 그리고 이 컨트롤드 피스툴라를 아까 6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게 6주 정도 기다리면 트랙이 이제 견고하게 형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레인을 리무벌 했을 때 페일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 다시 결국 재수술해야 되는데 한 6주 전에는 재수술하면 어디전이라든가 바울 이데마 때문에 수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컨트롤드 피스툴라가 되고 나면 그 로컬 페리토나이티스가 되기 때문에 재수술하기 용이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노성원 교수님 마이크 키셨는데 혹시 그 강창모 과장님 혹시 그 최장에서는 엄청나게 한번 이게 하면은 잘 피슐러가 잘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그 팁 같은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셨나요? 네, 네. 자, 이상입니다, 저는. 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현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으니 발표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4월 3일 월요일 토픽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